아프리카 대륙 남쪽의 작은 나라 스와질랜드. 까풍아는 그 중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곳입니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까풍아 원광센터로 모여드는 사람들. 까풍아 추장을 비롯한 손님들도 속속 도착을 합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아프리카를 위해 후원을 보내줬던 분들입니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첫문을 열고 아프리카 원광센터 20년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20년.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될 만큼의 시간 동안 이곳 까풍아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혜심 교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까풍아 원광센터 20주년을 맞아 까풍아 사람들은 김혜심 교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했겠지만 나도 정말 이 아이들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정말 행복하고 겪어보지 못할 어떤 귀한 보물을 인생에서 얻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의 시간을 고행이 아닌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김혜심 교무. 그녀의 남다른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She's my mother. That's why we wish she mustn't go back. She must stay here forever or die here in Swaziland, not to go and die in Korea. I must stay here in Swaziland. 해발 1100m, 스와질랜드 고지대에 위치한 까풍아 선샤인 쉼터. 이곳에서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는 김혜심 교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Clean water, put the salt, put the salt, and washing the mouth. 능숙하게 약을 조제해주는 김혜심 교무. 약대를 졸업해 한때 약학대학 교수로까지 재직했던 그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One day, one time, multivitamin. This one is cooked at high temperature, so 3 times a day, 1 teaspoon each time. 지금 겨울이라 그런가 감기 환자들, 아기들 기침, 또 이제 어른들은 설사 환자들이 많이 오네요. 책상 위에 에이즈 관련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샤인 센터는 에이즈 환자가 많은 이곳에 에이즈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와질랜드는 평균 수명이 32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 성인의 60%가 에이즈 환자라고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는 성인 남자의 60%보다 더 된다. 에이즈 환자가 우리네 감기 환자보다 많은 나라 스와질랜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 그녀가 발을 디딘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병원조차 올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여기 있고, 소독약 있고. 오늘은요, 제가 환자, 에이즈 환자도 방문도 하고 또 그 외에 제가 환자 중에서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꼬불꼬불 동네길이 전부인 이곳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물어 겨우 환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밑에가 또 새로 하나 오게 생겨.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이 이렇게 방치를 하던데. 이거 손 놔줘야 가지. 오케이. Thank you, see you. 이 환자는 발바닥에 암세포가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주먹만하게 생긴 환자예요. 어느새 이른을 훌쩍 넘기고 이제는 구급상자를 들고 오지를 헤매는 일이 버거운 나이. 그럼에도 김혜심 교무는 이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It's the multivitamin. Yes. One table in the morning, one table in the evening. Okay. 우리 중타운 따라서 에이즈 환자 가족이 사는 데를 갔었어요. 그냥 에이즈 환자라는데 손도 만지고 말이야. 뭐 그냥 이러는 게 정말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어떤 경지를 아무리 병에 전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How are you? I'm fine. It's very fine day. 이 환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어 흙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걸까요? 에이즈 환자인데 집이 멀어요. 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중간쯤 되는 지점이요. 여기 와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가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피고픈 마음에서 나온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반도 남단에 자리한 소록도. 예쁜 섬의 이름과는 달리 한때 천영의 땅이라 불리며 한센병 환자들의 한 많고 사연 많은 곳. 요즘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김혜심 교무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게 1976년이니 그새 40여 년이 흘렀는데요. 그런 소록도에 오랜만에 발길을 했습니다. 40년 전 소록도에서의 생활은 김혜심 교무의 일생에서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완전히 한 식구처럼 살았어요. 마리안나 마가렛도 그렇고 또 봉사해주러 오는 의사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약학대학을 졸업해 탄탄대로가 열려있던 시절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소록도로 달려갔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간 데가 제일 중환자들이 있는 데가 들어갔어요. 아니 나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약학을 공부했으니 상식적으로 알고 갔는데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야. 여기가 지옥인가?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전무 출신 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배 타고 나와갖고 하룻밤을 자고 내일 가든지 어쩌든지 그러자 그렇게 하고 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를 꼬박 샜어.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들어갔다가 똑같이 지금같이 똑같이 생각이 들면 나는 출가도 이제 포기해야겠다. 옷도 벗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을 꼴박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소록도는 내가 정신적으로 출가를 진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막상 한센병 환자들을 처음 접하는 일은 튼튼한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한 김혜심 교무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가장 큰 시험대였던 곳 소록도. 소록도에서의 7년 8개월은 종교인으로서도 의료인으로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구회장이 있지.
김혜심 교무가 소록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참 좋아졌다 집들이. 박사님이나 직원들 근무는 근무 참 형편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는 주거 형태 더 말할 수 없이.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시간 외에도 방문도 하시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만나면 진짜 친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옛날 우리들은 솔직히 그냥 거리감 좀 두고 그랬잖아요. 입원 식구들 만나면은 그냥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보통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죠. 그때 뻐꾸기 할아버지 그 김혜식 씨도 이제 자기가 왔다는 걸 표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은 게 뻐꾸기 소리를 내. 뻐꾸. 어려웠던 시절. 하지만 당시 함께했던 신정식 원장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보살피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금송장학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기 금송복지회를 처음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1980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쓴 때였거든.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 시간이 좀 약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모아진 100만 원이었어 그때. 100만 원을 원장님께 드리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라고. 교황 바오로가 여기 이 병원을 또 한국 방문했을 때 했거든요. 그때 또 2만 불인가를 또 주셨어 환자들한테. 그 돈을 합해가지고 장학회를 다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이름을 맨 처음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금송 성만 따가 김씨송 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송 장학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 소록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혜심 교무가 씨앗을 뿌려놓은 소록도 교당만큼은 그 모습 그대로 건재합니다. 1982년 5월 소록도 교당을 건축할 때 한센인들이 꼬막손으로 무거운 돌을 날라서 축대를 쌓아주었던 일. 소록도에서 한센인들과 김혜심 교무는 한 가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처럼의 한국 나들이에 김혜심 교무가 찾은 곳은 그녀의 모교인데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달라진 학교. 찬찬히 옛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고 이쪽 편에 지금 위치가 바로 이쪽이었던 게 거기에 약재 건물이 4층으로 파이프홀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여자도 앞으로는 활동을 하고 자력이 있어야지 되니까 약대 공부를 하면 어쩌겠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권하셨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마음을 쓰던 딸의 심성을 읽으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약학 공부가 결국 김혜심 교무를 아프리카까지 이끌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님이 그 인과에 대한 편지를 쓰셔서 제 친정 어머니는 원불교는 아니에요. 본래 불자이셨지. 그거를 받으시고 굉장히 우리 친정 어머님이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매 같다 그럴까 하여튼. 그러니까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입교를 시켰어. 맞아. 우린 친해도 뭐 입교시킬 생각도 못하고. 원기 60. 그냥 친하게 지난 거지. 아니 53년에 어머님 인연을 했더라고요. 김혜심 교무는 1946년 10월 19일 김법원 선생과 곽병원 여사의 칠암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 살았던 김혜심 교무가 세상을 위한 마음을 싹 틔울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어머니와
스승 이정은 종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17살 때 대종사님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하셨죠. 또 뭐 육친의 어머님이기도 하지만 스승처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때 어머님이 이리교당 아주 그 알뜰한 주무이고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시고 남장을 차리시고 오시는데 그분 아마 각병원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리교당 이리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그 부잣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부도 두고 저 아이들 동생들 가리키는 가정교사도 둘 정도로 이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공주처럼 그를 자랐다는 그런 말은 들었어요. 원불교 이리교당에서 만나 스승과 제자로서 반백년을 함께 해온 이정은 종사님과 김혜심 교무. 세상 귀하지 않은 인연이 없다지만 그때의 인연만큼 중하고 값진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집에 화재가 나서 그랬던 것이 제일 어려움이었고, 우리가 주유소를 했어요, 이리에서. 근데 물려줬어. 아들한테 빨리 물려줬어.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50대인데.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그때 주유차가 와가지고 화재가 나서 이제 그 오빠는 한 3, 4일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내가 대학원 2학년 때인데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약하시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오빠에 이어 아버지까지 가족에게 닥친 시련들은 그녀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견뎌 출가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까운 그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 아마 더 출가의 뜻이 굳어졌는가도 몰라. 그 해 대학원 졸업, 석사과정 졸업 맞고 2월 달에 출가식을 했거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삼고자 하는 삶. 그렇게 시작되었던 출가의 길을 걸어온 지 50여 년. 묵묵히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 이곳은 김혜심 교무에게 또 다른 봉사의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할머니는 많이 뵀어. 장애인 복지관 처음 시작할 때. 그녀가 초대관장을 지낼 만큼 애정이 깃든 곳인데요. 오랜만에 방문해 복지관의 직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으로 있던 시절 교단의 명으로 대사회 활동을 하고 있던 원불교 청운회의 지도교무를 겸임하게 됩니다. 당시 청운회는 사회봉사를 위해 보은동산이란 재단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광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대관장으로 김혜심 교무가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모르지. 이거를 건물만 짓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야간으로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장애인 복지 공부를 했어. 알아야 무엇을 하지. 몰라갖고는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해 갔습니다. 장애인 한마당 잔치인가 무엇을 했어. 그런데 그 아현동에 있는 30살 먹은 장애인 문 밖에도 안 나가본 사람, 그 사람을 거기 산동네에서 업고 내려와가지고 길에서 휠체어를 태갖고 봉고차에다 태워서 잠실까지 이제 왔어. 막 대굴대굴 굶구는 거야. 이 사람이 윤두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뭐 정신 이상이 왔나 하고 이제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냐고 자기는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갖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지, 은행잎은 노랗지, 단풍나무는 빨갛지. 그러고 보니까 무학이요, 무학. 학교 문을 가봤겠어. 하늘을 처음 봤는데 30살 먹은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도 최소한도 초등학교 교육이라도 시켜줘야, 봉사자 통해서 방문해 갖고 해줘야 되겠다 한 것이 2년 반 만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렇게 해갖고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특차로 합격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청와대로 그냥 초청이 되고 막 누가 장학금을 주고 막 지금 그 사람 결혼해갖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들, 딸도 낳고 잘 살아. 혜신 교무님은 정말 직원과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초심이 계셨던 것이 이 직원분들한테 다 스며든 것 같아요. 식구라고 하죠. 그렇죠. 식구. 항상 식구라고. 네, 항상 식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이 형제 교무님이라든지 모든 교무님들을 대할 때 정말 한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스스로 몸을 낮추어 병들고 지친 사람들 곁에 섰던 김혜심 교무. 그렇게 3년 동안 장애인들과 웃고 울며 가족처럼 함께했던 시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초창기 세웠던 뜻과 노력들을 이제 후배들이 그 뒤를 든든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억이 깃든 곳. 오늘은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냈던 원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약대 옛날 건물이었는데 내 연구실 2층이었거든요. 2층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봉안가 호수가 맨날 보여서 창문으로 잘 쳐다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졌네요. 한창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할 무렵 원불교 소록도 교당 설립을 앞둔 김혜심 교무를 불러들인 건 후학을 지도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이 끝나고 이제 학위를 받고 나니까 81년도였는데 숭산 총장님이 김재백 교수를 시켜갖고 계속 연락하시는 거예요.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학교 안 가요. 여기 일이 많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젊을 때는 학교 일이라서 학교 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가도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오게 하려고. 그 마음도 안 났거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이 안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 가서 젊을 때 조금 일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짐도 다 안 싸가지고 일부 놓아두고 온 거예요. 놓아두고 와서 또 다시 나는 소록도로 간다. 그러던 것이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진국. 진국이 맞아. 봉선이네 학년. 네, 그러네요. 어떻게 이 학년들이 까불고 여기도 그 학번이에요. 이게 봉석이. 맞다. 이거 여기, 어떻게 이 학년들이 여기, 많이 찍혔다. 여기 이제 70대 퇴임을 해야 되는데 난 내년에 73시잖아. 3년 연장해서 그래. 저희들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봉사활동에 삼동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2학년 때부터 이제 교수님 아시게 되면서 한데 그 당시는 이제 원약회란 이름이 아니고 봉황으로 뭐 한의대하고 약대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원불교 학생 동아리가 거기 회원으로 이제 제가 가입이 돼서 그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지도 교수님이셔서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소록도도 가고 만덕산도 가고. 교수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졸업하고 뭐 할래?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소록도에서 오래 계셨다가 학교로
오셨지만 뜻은 또 봉사에 있으셨으니까 모교 출신이 학교에 남는 것이 모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 뭐 대학원도 이제. 그리고 제가 96년도 초에 왔더니 교수님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아프리카로 가게노라. 학장 자리를,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훌쩍 가려고 하느냐. 우선 완전 벙벙하고 말렸죠, 사실. 중타원님은 그 많은 자리, 고급 자리, 좋은 자리, 여기서 약대 학장으로 계셨잖아요. 학장으로 계신데 그것을 그냥 허지작 자리 딱 버리고 가신다 하니까 우리 원산 이재석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금지고 빌어먹으려고 그래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었어요. 대학 교수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만도 하건만 우연히 신문에서 아프리카가 어렵다는 소식을 본 그녀를 또 다른 미지의 땅 아프리카로 향하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아프리카.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나 침략과 식민의 역사를 지내며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고스란히 후손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한번 와보고 싶은 호기심에 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딱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리니까 아프리카 같지가 않아요. 유럽 같아. 나무가 우거지고 나무숲 사이에 집들이 빨갛게 보이고 아주 쾌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닌 것 같다. 아프리카 분명히 아프리카 나라인데 근데 그렇게 잘 닦여진 모든 곳은 다 백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흑인 사는 데 갔더니 먹을 물도 없지,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상하수도도 없지, 뭐 화장실도 없지.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딱 학교 일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번 와서 준비를 교당까지 다 물색을 해서 놓고. 처음 아프리카행을 결심했을 땐 교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령을 잘 안 해줘요. 처음에는 그러면 돈이 있냐, 돈이 준비가 됐냐, 또 사람이 있냐,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3번 나눠서 가서 본 그걸로는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여곡절 속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곳. 23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금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집은 그대로고 나무들만 좀 무성하게 컸구만요. 선뜻 방문을 허락하는 주인 아주머니. 밖에 어떤 수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끼웃거리니까 나가서 쫓으라고 해서 지금 쫓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 맨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세웠던 터전. 아프리카 최초의 교당이었던 건물에 들어서니 옛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가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는 법당으로 썼는데 이 사람은 막아갖고 아이들 놀이실로 했고. Yeah, so that I have a study and a small little. How about you do better open the gate? Yes, we could do that. 우린 일로 출입을 했거든. That's actually for my cat, so that my cat don't get out. So, yeah. 우린 여기다 밑에다가 채소밭을 하고 살았는데 수영장이 생기고 집을 더 좋게 가꿨다 이 사람이. Actually, there in that little corner, I had the nicest vegetable. 수시로 흑인 지역을 찾아 교육과 의료 지원을 했고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위령제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간 계획한 일들을 착착 해내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이민국에서 저기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 너희들은 저기 비자 연장이 더 안 되니까 그때가 1998년이에요. 우리가 왔을 때 3년째 되는 해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나라를 떠나라. 아,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를 잘못해야 했어야 쫓겨나지. 1999년 1월 1일 날 도착이 됐어, 한국에. 처량하더만. 오랜 시간 준비하고 3년의 정성을 들였으나 강제 출국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심 교무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봤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뭐가 잘 안 될 때는 나의 정성이 부족했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쫓기듯 짐을 꾸리고 떠나온 길. 뜻밖의 소식이 아프리카의 작은 땅 스와질랜드에서 날아옵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설립해달라는 것이었죠. 다른 데도 얘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현길 경목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멀고 어렵고 그냥 산길로 그냥 길도 안 좋고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헤매다가 결국 여기를 찾아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누가 여기를 올라오고 있어요. 잠잘 곳도 마실 물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 없이 열악한 곳. 김혜심 교무는 마음을 다잡고 허허벌판에 임시 건물을 한 채 세우고 까풍아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난과 무지, 에이즈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은 이곳에서 김혜심 교무는 까풍아 추장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정성을 들여 마을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I know her since 1999, so we've been together for the past 18 years, I think. So we've been working together. She's a very, very encouraging woman, a very nice woman. We work with her all the time. We sometimes have projects here. In any project that will come to our community, we usually have some meetings with her, discuss the project, and come with a solution. Then the project then takes off. The Wangwang is bringing a very, very good thing in our community. Everything people that needs, they usually come here. Because of the health center, hospitals are too far, so they get free medical services here. And our children, they do not have a preschool, so one of the best preschools in Swaziland is this one. So the people here, they do appreciate everything that is done by the Future for African, I mean, I'm sorry, by the Wangwang Preschool.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뛰어든 일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잘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아이들의 미소가 정말 예쁜데요. 난 아이들 별로 이뻐하지 않는데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뻐요. 눈만 흰 동자하고 까만 동자가 있고 전부 새까맣잖아요. 그런데 이마는 툭 튀어나왔지. 여기 뒤통수 툭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꿈을 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나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이런 희망을 그 애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순한 눈망울 속에 담겨진 아프리카의 희망.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더욱 소중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보살 같아요. 아무 욕심도 없고 이 애들이 잘 커야만이 스와질랜드가 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I was coming for preschool. Then I think
Kyomunim fall in love with me because he used to help me in everything since I was young. So I grew up. When I finish school, I go to University of Swaziland. Since I'm studying my degree at the university for my 4-year degree, I'm at my 2nd year now. So when I finished, I think on 2020, then my dream is to pursue more studies. To go. After all, I want to have a PhD. But in all, I want to be professor.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김혜심 교무. 오늘은 차를 달려 근처 초등학교로 갑니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학교. 하지만 학생이 제법 많습니다. 까풍아 원광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센터에 도서관도 개관하고 독서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초등학교에서 독서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깨진 유리창, 낡은 책상, 열악한 교육 환경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정은 그 어떤 학생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하는 김혜심 교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7학년들이에요. 7학년들이 40분 동안 나눠준 책을 읽고 썸머리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등수를 정해서 상품을 주고, 그리고 책 읽기 운동, 발표하는 운동, 또 영어 공부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이곳에서 움트고 있는 희망의 싹은 훗날 스와질랜드의 울창한 숲이 되실 겁니다. 원광센터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그들 부모의 삶도 바꿔놨는데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알맞은 기능을 익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가사 노동이나 일은 많지만 소득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재봉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봉교육으로 해서 애들 교복도 만들어서 팔고 원피스도 만들어서 팔고,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을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게 주부들의 소득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Now I try getting something after sewing. Sometimes I get money, help my house, help myself, help community. Otherwise. 사방천지, 드넓은 땅이 있는데 그걸 지나칠 김혜심 교무가 아니죠. 비옥한 땅을 골라 협동농장을 세웠습니다. 척박하던 땅이 사람의 손을 타자 옥토로 변했습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농작물처럼 이곳에서 시작된 자립의 활동은 새로운 아프리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특히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열악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탈피시켜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것이 우리나라 새마을 정신처럼 이 사람들이 협동으로 해서 하는 농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협동농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 협동농장. Buongiorno. Fila. Okay. Long time no see. Yeah, well, We would like to see your cow. Okay, this one. 지난 2011년에는 암송아지 분양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위해서 그 암송아지 분양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송아지를 첫 분양하면은 한 3, 4년 키우고 나면은 새끼를 베요. 암송아지니까. 그러면은 그 첫 새끼 난 첫 송아지는 또 이웃 가난한 사람한테 한 번만 분양하는 조건으로
아들이 있는 집들은 나중에 아들이 커서 장가를 보낼 때는 처녀 집에 소를 줘야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자산이죠.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까풍아 원광센터가 문을 연 지 20년. 센터로 돌아오는 김혜심 교무의 얼굴에 즐거움과 고단함이 함께합니다. 2번의 암수술,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육체적 고난은 더 이상 이곳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힘이 붙여요. 활동하기가. 그리고 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가끔씩 한국에 나가면 치료를 받고 있어요. 평소에는 매우 건강한 편이었어요. 병원을 거의 안 가는. 근데 여기서 한 23년째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지. 새날이 시작될 무렵 맨 먼저 불을 밝히고 밖으로 나온 김혜심 교무. 이른 새벽길, 그녀가 향하는 곳은 교당입니다. 어둠조차 사유어지기 전 오직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그때, 무한한 은혜의 진리 앞에 김혜심 교무는 오롯이 수도인으로 돌아갑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 네가 이 넓은 허공을 네 것으로 삼을 수 있겠냐? 근데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그래갖고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대답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게 항상 남아요. 머릿속에. 이 허공을 네 것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화두가 되고 또 그 숙제를 주신 것 같아. 평생을 살을 때 네가 이 넓은 천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일러준 김혜심 교무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법회날, 아프리카에는 까풍아와 라마코카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등 3곳의 교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자의 마음을 깨워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까풍아 교당에는 60여 명의 교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이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냥 애들 조금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 생각에 우리 원불교의 교화, 교육, 자선 이 세 개가 한 군데 이루어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확신해요. 지금 거기에 이제 20년 넘으면서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 프리스쿨 다니던 애들이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이제 그 나오면서 걔들이 정말 원불교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고 분명히 그 사회에 큰 리더들이 나올 겁니다. My interest was on meditation. So meditation, the only church that we have around Swaziland that does meditation is One Buddhism. With the meditation, I think I have gained a lot myself, because before I had a problem of short temper. So I could not relate with people very easily.
But since I started coming here through meditation, I can control my mind, I can control my behavior, and people take me, understand me much better now in the community as from before when I was not coming here. 남아프리카 라마코카의 작은 마을. 김혜심 교무가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I visit your house. 한국에서 온 Last 결연자들이 time, your 직접 brother, elder 후원하고 brother. 있는 아이들 집을 방문한 겁니다. 까이소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하고 까이소하고 둘이 다니고 지금 까이소는 고3에 재학 중이에요. 열심히 교당 나오고 또 우리 문순자님이 열심히 또 서로 뭐 도와주고 매년 그렇게. 너무 반가워요. 울잖아요.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어저께도. I would like to say I'm very happy and I'm honored because it's been a long I wanted to meet him. I wanted to be a doctor, but because of my stream in education, I changed because doctor, yeah, I medical wanted to be doctor. 의사가 되고 싶대. 내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You have a dream. 희망이 커야 돼. As possible as the 문순자 Korean mom will help you. Thank you so much. 까이소 또래의 청소년 교도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라마코카 원광센터입니다. 오늘은 여기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볼 것이고요. 또 결연 후원한 아동들과 후원자들과 또 그 후원된 아니 결연한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늘 법회에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큰 우리 가족 같은 법회 잔치입니다. 잔칫날,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는 라마코카 사람들. 후원자들을 만난 자리니 조금도 소홀할 순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라마코카 교당 원광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와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국의 풍물도 가르치죠. 그 덕분에 이제야 제대로 꿈을 말할 수 있게 된 아이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라마코카 원광센터의 홈커밍 데이, 아주 특별한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After introducing the VIPs, I would like to call all the former students of this center to come forward so that they may be introduced as well. 청소년 교환을 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 후 취업을 한 선배들도 함께 했는데요. 옆에 선 교무님 얼굴이 더 뿌듯해 보입니다. 특별한 자리,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풍물을 선보입니다. 태권도도 수준급이죠.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후원자와 가족들. 그저 잘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곧 김혜심 교무는 퇴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은 김혜심 교무. 저기 교정원 무속실 교무인데요. 실장 교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카돼요. 오빠 딸. 퇴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고향과도 같은 이곳을 찾았는데요. 김혜심 교무에게 퇴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말 저희 아프리카 사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빌고요. 이 세상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와질랜드 까뿡아나 이런 곳은 저의 고향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자주는 못 오더라도 더 관심 가지고 그 일들이 후진들이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이제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심 교무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내가 할 때 안 되는 건 내 정성과 내가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또 부딪혀보라. 그러면 되더라고. 최선을 다하면, 사심없이 하면. 고단했던 시간이었다기보다 그저 행복하니 되었다. 마음 편히 바라볼 줄 아는 너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 오롯이 한 사람의 수도자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 한 자락 나눌 줄 아는 마음 부자이길 희망했던 사람.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이를 그저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